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양 기자님의 모순이라는 장편 소설이야. 양 기자님의 소설은 천년의 사랑밖에 읽지 못했었는데 1998년에 출간된 소설이 지금 다시 베스트셀러인 걸 보고 궁금해 읽기 시작했지. 근데 정말 오랜만에 감성에 젖어 재미있게 읽었고 구독자님들께도 소개해 주고 싶었어. 소설의 주인공은 안진진, 그리고 가족과 남자친구들 등이 있어. 1인칭 시점이라 이야기를 그렇게 요약할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잠에 깨어 눈물까지 흘리며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해. 그러면서 하나의 무검 없이 방관자처럼 살았던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렇게 산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 핑계댈 생각은 아니지만 어머니 때문이었지. 어머니는 일란성 쌍둥이야. 어머니와 이모는 어려서부터 부모도 구분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닮아 있었지. 모습뿐만 아니라 성적, 생각, 버릇까지도. 그런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야. 이모가 세상의 행복을 다 가진 쪽이었다면 엄마는 세상의 불행을 다 가진 쪽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를 피해 이모 집으로 가면 곱게 차려입은 엄마와 똑같은 모습의 이모를 보고 조금 전에 금방 울고 있던 엄마가 연극을 하는 것 같았어. 그때는 엄마도 세상의 풍파에 더 덜 시달렸던 젊은 때라 더욱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엄마가 이모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지만 똑같은 조건 속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이다지도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고 그때 삶에 대한 호기심도 열정도 사라진 것 같아. 그런 내가 열심히 살기로 눈물까지 흘리며 결심한 거야. 나, 안진진, 가족은 엄마, 동생 진모, 그리고 가출해 몇 년에 한 번 집에 들어온 아버지. 나이는 25살, 7달째 되었고, 대학은 휴학 중. 이모부가 취직시켜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그리고 세상의 25살의 많은 여자들이 그렇듯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두 명의 남자가 있지. 4월 1일 만우절이었던 그날은 유달리 버스가 오지 않았고 비까지 오기 시작했어. 우연하게 비를 피한 곳이 꽃집이었고 마침 월급날이어서 주머니가 두둑했던 나는 꽃집에서 장미 한 다발을 샀지. 그리곤 또 우연히 서 있던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이모네 집이었어. 사실 엄마와 이모는 4월 1일에 태어났어. 외할아버지는 가끔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만우절이라 의사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아 임신조차 의심하고 있었는데 쌍둥이라니. 만우절이 생일이었던 엄마와 이모를 할아버지는 25년 뒤 4월 1일에 같이 결혼시키셨지.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와 이모의 생일이자 결혼 기념일이었어. 근데 나는 꽃을 들고 우리 집이 아닌 이모네 집 앞에 서 있었지. 우리 집은 택시를 타고 가기엔 너무 멀었고 더욱이 엄마에게 꽃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초인종을 누르자 이모가 외출복 차림으로 나왔어. 그러면서 "너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다니 오늘을 영원히 꼭 기억할 거야." 이모는 이런 사람이었어. 영원 또는 간직이란 단어를 즐겨 쓰는 이모. 반면 계산, 이익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엄마. 이모는 이모부랑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데이트 약속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했어. 음식과 와인을 시키고 이모부가 선물을 내밀었지. 이런 색깔을 내는 흑진주는 드물다고 하오. 마음에 들면 좋겠네. 고마워요. 마음에 들지요. 당신이 고른 건데. 아이들이 없이 보내는 결혼 기념일이 몇 년째지?
한 10년은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은 진진이가 참석했네요. 그때서야 이모부는 나를 쳐다보며 "회사 생활은 잘하지?" "네." 대답을 하자마자 이모에게로 고개를 돌리는 이모부. 이모부는 건축가야. 즉 건물을 실용적으로 설계해 꽤 인기가 많고 설계만 하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이모부는 바쁜 와중에도 이모와 아이들을 등한시하지 않고 잘 챙긴다고 했어. 문득 초등학교 때가 생각났는데 장사하는 어머니의 직업을 사업이라고 적어 선생님으로부터 학부모 일일 수업을 부탁받고 너무 난감한 나는 이모에게 일을 부탁했고 이모는 아주 멋있고 예쁜 모습으로 일일 수업을 진행하며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계산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 김장우. 그를 여기서 보다니. 그가 손짓을 하며 나를 불렀어. 나는 그에게 다가가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그러자 그는 임시 가이드라고 여행사 하는 형이 갑자기 일이 생겨 손님 모시고 왔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는 "저분 어머니 맞지?" 나도 모르게 "네. 엄마랑 이모부랑 식사 왔어요." 그는 다시 이모를 바라보았고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할게." 하며 레스토랑을 떠났어. 이 남자가 아까 말한 사랑이라고 묶을 수 있는 그 두 명 중 하나야. 그리고 난 초등학교 때처럼 또 거짓말을 한 거지. 어머니는 요즘 군대 갔다 온 진모가 매일 저녁 집에 들어와 있어서 행복했어. 냉장고에는 진모가 좋아하는 갈치토막이 늘 있었지. 진모 방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와. 한참 나지막히 깐 목소리로 "이럴 때일수록 엎드려 있어야 해. 실수는 용납 안 해." 전화가 끊기고 또 나지막한 목소리. 그러나 이번엔 감미로움이 도네. "오늘 못 나가서 미안. 잘 자." 진모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학생하고 사단을 일으켜 퇴학을 당한 후 군대 가기 전까지 여자 문제로 엄마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지. 문득 궁금증이 든 나는 진모 방에 들어갔어. 진모는 대부를 시청하고 있었지. 아마도 조직의 보스에 걸맞는 모습을 만들려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 표정, 말투, 그리고 옷 입는 법까지. "너 또 여자 생겼니?" 그러자 진몬 "누난 여전하군. 술 한잔 어때?" 그러며 서랍에서 위스키를 꺼냈지. 난 좋은 술을 마시면 좋은 여자가 생각나더라. 그래 이게 진모지. 좋은 사람이 아닌 좋은 여자. 군대 가서 느낀 건데 말이야. 군복 입으면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뭐 그리 학벌과 집안들은 좋은지. 그리고 면회하는 여자들은 다 탤런트 뺨찌게 이쁘더라고. 나 안진모 인생 헛살았다 싶었어.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골랐어?" "응. 애는 썼는데 갸냘픈 비둘기 같아. 비 맞은 비둘기." "근데 걔 외삼촌이?" 귓속말로 누구나 아는 재벌집을 들먹이며 "누나 알지? 걔가 그 재벌집이야?" "아니 외삼촌이 그 재벌인데 명절 때마다 비둘기네도 그 집에 모인다는 거야." "그럼 그렇지." "그래. 그럼 요번에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사랑은 모르지." "근데 그 비둘기는 너가 조직 보스인 건 알아?" "응. 요즘 조폭이 대세더라고. 영화나 TV를 봐." 강심장 비둘기네. 궁금증이 풀린 나는 진모방을 나와 엄마에게 가보았어. 엄마는 잠에 들어 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놀라며 깼지. "무슨 일이야?" 놀란 엄마를 아무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다시 자라고 하자 잠 다 깼다며 활기찬 모습으로 책을 들었어. 엄마가 책이라니. 보니 기초 일본어 책이었지. "요즘 일본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오잖니? 가게 직종을 바꿔보려고. 속옷 팔아선 돈이 안 돼. 일본 사람들에게 김이나 인삼, 김치 팔면 이윤이 많이 남는데. 일본 사람에게 물건 팔려면 일본어는 기본은 해야 하니까." 정말 엄마의 저 끊임없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일요일 아침 진모와 엄마는 다 나가고 나는 전화를 기다렸어. 지금 내 인생에 있는 두 남자.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았고 선택도 어려웠기에 운명에 맡기기로 했지. 먼저 전화 오는 쪽과 데이트하기로. 하지만 밥 먹고 씻고 화장할 동안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서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영화를 볼 생각으로 신발을 신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진진 씨, 나영규입니다. 지금 나오실 수 있죠? 20분 후에 진진 씨 집 지하철역에서 기다릴게요. 지금 나오시면 될 겁니다." 바로 나가지 않고 망설이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지. "안진진 있었구나. 그럼 있었지요. 그럼 1 시간 후에 볼래?" "안 돼요." "그럼 2 시간 후?" "오늘 약속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전화하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말이 나와 버렸어. "그럼 오후에 볼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봐요." "그래. 친구 잘 만나." 차에 타니 눈이 초롱초롱하고 동그란 쌍꺼풀이 있는 나영규는 환하게 웃으며 오늘의 스케줄을 줄줄이 읊어 주었지. 우선 문산 쪽으로 드라이브하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서울에 다시 돌아와 영화를 보고 늦은 저녁을 먹은 후 11시 정도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어. 그와의 데이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지. 꼼꼼하게 설계된 그의 데이트.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지만 슬슬 왠지 지쳐가기 시작했어. 그의 데이트 코스에 대한 부가 설명. 한 티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계획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았지. 그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던 중 공중전화가 눈에 띄었어. 김장우에게 전화를 했지.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또 하는 기계음 뒤에 이런 말이 들려왔어. "김장우입니다. 지금은 남도로 여행 중입니다." 그는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가였어. 그의 메시지를 내 멋대로 해석했지. "김장우입니다. 안진진과 일요일을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 쓸쓸히 남도로 떠납니다."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나에겐 어려운 일이었어. 다른 사람들에겐 간단하게 술꾼, 건달, 성격 파탄자로 불리지만 아버지는 술꾼 맞았어. 그 때문인지 나와 진모 유전자에도 술꾼의 DNA가 들어 있었지만 우린 취하지 않으려 했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여준 술꾼의 인생이 척박했으니까. 아버지의 술 문제는 결혼 직후의 한 집들이부터 시작되었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손님들이 남겨 놓은 그릇들을 쟁반에 담아 설거지통에 가져달라고 부탁했는데 조금 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 아버지가 그릇들을 벽에 던지고 있었다고 해. 그리고 그중 하나를 어머니에게 던졌던 거야. 어머니는 그 길로 외갓집에 갔지만 아버지의 애원가 그 정도로 결혼을 끝내는 게 아니라는 친정 부모님의 말을 듣고 돌아왔지. 돌아온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흑흑 울며 당신이 접시를 가져라고 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사슬로 내 몸을 징징 묶는 것 같았어. 안방 벽들이 나를 가두는 감옥 같았고 당신은 간수인 듯했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 당시에는 아버지 상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과여하며 앞치마 두른 간수도 있냐고 위로했지만 그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을 부수고 급기야는 회사도 때려치우고 도와주려는 친척들에게까지 깽판을 부려 거의 버림받게 되었어. 어머니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자 생활 전선에 뛰었을 수밖에 없었지. 그 아버지는 건달처럼 어머니가 모은 돈을 훔쳐 달아나 가출하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엄마가 숨겨둔 돈을 찾으면 환원했고 같이 잤던 나에게 반을 주었고 비밀을 나눠 가진 거라고 했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 비밀은 나눠 가진 우리가 부녀지간인 걸 확인하기 위해 그 당시는 내가 어려 맞지 않았던 나의 손과 본인의 손을 맞춰 봐야 한다고 했어. 내가 커서 두 개가 딱 맞으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리고는 돈을 갖고 가출을 했어. 처음엔 며칠, 그다음엔 한 달, 그리고 분기, 점점 길어졌지. 그러다 아버지는 저녁과 밤 사이에 어스름한 때에 집에 돌아왔지. 컴컴해질 무렵 돌아온 아버지는 어두운 곳에서 나를 나지막히 부르곤 했어. "여이, 안진진." 어느 날 아버지는 말했지. "해질녘에는 절대 낯선 곳에서 길을 헤매면 안 돼. 하늘이 적현부터 푸른색으로 어두워지면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퍼지거든. 그리고 어디선가 나는 쌉쓸한 냄새. 그러면
미칠 만큼 괴롭고 그리워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 어둠 속에 웅크려 있는 아버지가 불쌍하면서도 무서웠지. 지금은 부드럽지만 언제 또 폭력적으로 물건을 부수고 엄마를 때릴지 몰랐으니까. 아버지는 포악을 떨면서도 자신이 그러는 것에 괴로워하는 표정이 가득했어. 어머니, 나 진모는 아버지가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 그런 아버지가 가출한 지 2년이 넘었어. 이제는 해질녘의 아픔에도 무뎌진 걸까?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올 때가 되었음을. 그 명백한 증거가 내 손이었어. 이제 아버지와 나의 손을 맞춰볼 만큼 내 손이 커졌으니까. 여기까지가 1부 이야기야. 2부에서는 안진진의 사랑 이야기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니 기대해줘. 이 소설이 출간된 지가 오래되었지만 지금 읽어도 참 좋아. 감정선을 예민하게 자극하지만 절제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재미가 있어서 양 기자님의 다른 소설들이 읽고 싶어졌어. 소설 첫머리에 인생은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이 맴돌아. 정말 그럴까? 곧 만나. 빠빠이.